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간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예.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를 아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관심은 회의 첫날인 내일 이뤄질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회담입니다. 한일 양국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에 이어 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이어지는데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혔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일 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에스퍼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장관 간 연쇄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모입니다.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우방국 간 동맹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먼저 김순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지소미아의 최종 운명 어떻게 될 것인지 취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나라에 제시한 금액은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수치에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맹 의원은 트위터에서 한국에게 분담금으로 500%를 더 내라고 강요하는 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부 미 전문가들도 우방들에게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일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 약 9조 3천억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They used our military to defend immensely wealthy nations, subsidizing their welfare states with your money. 우방국들에 대한 이 같은 전방위적 분담금 증액 요구는 내년 대선에서 국방비 절감을 성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났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인지 지소미아의 최종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부 황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영 기자, 네. 한미동맹이 54년 11월 체결돼가지고 65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65년 역사 한미동맹에 균열이 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미 국방부 장관은 유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한다고 좀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예.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사실상 미국이 원해서 주선한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65년 한미 동맹이 이번 건 때문에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씩 균열, 의견이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균열이 가는 상황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사실 이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동맹, 우리에 대한 배려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 모두가 과거 정상보다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인상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가치보다 당장 이익이 되는 돈의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일 동맹이 굳건한데 여기에도 트럼프 대통령 9조 원이 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9조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뭐 우리나라 때문에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기보다는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이 미국의 시각도 좀 변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뭐 내년 대선 앞두고 국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미 간에 이미 지소미아 종료는 양해가 됐고 대신 한국 정부가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네, 그게 뭐냐면 저도 같은 논리를 이제 외교 관련 정부 관계자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물밑에서는 약속을 해줬고 예. 대신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일종의 이제 보상설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요구한다는 5조 8천억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5배까지 다 보상을 이제 인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 어느 네. 정도 절충선 안에서 이제 인상을 해주겠지만 그 인상을 해주는 대가로 지소미아 종료 정도는 우리 뜻으로 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미국이 미국산 구매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기 네. 구매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이거를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양해를 한 뒤에 미국산 무기 구매를 좀 해준다. 그런 이제 일종의 지소미아 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설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종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도 뭐 소설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후에 한국이 아마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지소미아 종료 확정까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죠? 종료 그렇습니다. 시점이. 금요일 자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직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남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더 유지할 기회, 그 남았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어제 대통령도 말한 청와대의 지소미아에 관한 원칙론을 다시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출 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인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뢰관계를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스스로가 이 수출 규제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문에 그대로 종료한다고 보는 게 맞는 전망 같고요. 다만 앞선 기사에서 보셨듯이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그 종료 전에 만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안보실 2차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서 뒷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뭐 바꿔 출국을 한 거예요? 왜 안 보인 거예요?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았듯이 김현정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기자들도 어제 배석을 왜 안 했을까 궁금했던 게 사실인데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외국에 간 건 아니고 한국에 있었는데 다만 미국 배석자의 이 역할, 직책에 맞춰서 김육은 1차장만 배석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강경한 김현정 2차장을 미국이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예. 일부러 좀 배석자에서 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김현정 2차장이 좀 강경론자로 보여질 테니까.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뒤면 지소미아 운명이 결정될 텐데요. 한미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묘수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건너뛰었던 바 있는데요.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미 양국은 훈련을 축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북한판 에어쇼인 전투비행술 대회 장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가 전투기 엄호를 받으며 비행합니다. 북한 매체는 이 대회가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사들은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수를 과시하며 김정은 비행대의 불패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북한 매체들이 대회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모습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최근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지속하면 북한도 군사적으로 맞대응한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대회를 지도가 아닌 참관했다고 표현한 점은 곧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외교 협상 증진을 위해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훈련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그런데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조차 인정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 전 차관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범죄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나온 건 재판부가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미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윤 씨가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원주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자체만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이번 판결은 오는 22일 열리는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접대도 일종의 뇌물로 보고 다른 뇌물 혐의와 묶어 기소한 상황. 하지만 윤 씨 재판에서 성범죄 관련해선 사실상 무죄가 나온 만큼 관련 뇌물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원칙과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강세훈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요. 이번 주 검찰에 전격 소환된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관련 내용을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상규명 촉구한다. 입학처는 각성하라. 학생들은 교내 커뮤니티 등에서 조국 고대냐며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납부를 거부하는 동문들도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고려대는 어제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학생들은 이런 학교 측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조 씨의 입학 취소 요구 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 입학 취소 여부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 상황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입니다. 자, 오늘 조 전 장관 추가 소환 조사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첫 소환 조사가 수능 날인 지난 목요일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 날인 어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면회를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때문에 오늘은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돼서 저희 취재진도 아침부터 이 검찰 주변에 있었는데 추가 소환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소위 뻗치기 했다는 거죠. 청사 주변에서. 근데 뭐 비공개 소환 원칙이기 때문에 포착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사실 첫 소환 때도 비공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취재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날 사실 수능 날로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그죠. 영하 2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 시각부터 취재진들이 검찰 출입문 곳곳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서도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오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조 전 장관이라면 그동안의 모습을 미뤄 짐작해 볼 때 공개 발언을 할 여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됐고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 수혜 1호가 된 셈입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 이제 소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진술 거부권이 물론 이제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수사 태도를 두고 사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과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서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네.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검찰의 질문을 통해서 수사 방향을 파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진 패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의 패는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그 후배들이면서 또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게시판도 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사실 다수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참 이제는 할 말도 없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비교한 글들도 눈에 띕니다. 이 우병우를 법꾸라지니 뭐니 했던 거 생각이 난다. 진정한 법꾸라지는 너다. 뭐 진술 거부하면 일반인 같으면 영장 치면 바로 구속 사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저런 그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전략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조계에서는 물론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명 묵비권 행사하면 과거 한명숙 총리가 대표적이잖아요.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그야말로 입을 꾹 닫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묵비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또 하나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 받은 다음 날 어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 갔다 온 거 이게 또 알려지면서 이게 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거의 매일 면회를 간다고 합니다. 어제도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취재진들이 모여있을 것을 알면서도 면회를 갔었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그런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가 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증거인멸 등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접견을 허용하는 건 특혜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과연 허용이 됐을까? 허용이 안 됐을 거다. 이를 두고서도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말 맞추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검찰이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또 이런 점에 염두에 둬서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도 따로 면회를 막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굳이 면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 기자 마지막으로요. 조 전 장관 수사 방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 조사부터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죠. 이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양측이 조율 중일 텐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정도 더 부른 뒤에야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엔 이 영장 청구 쪽으로 추가 기울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 60대 만취한 남성이 몰던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쳐서 그중에 1명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11시 20분, 말 그대로 대낮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사거리로 진입합니다.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꺾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그대로 보행자를 덮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차 밑에 여성 1명이 깔린 걸 목격한 시민들은 힘을 모아 SUV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차에 깔린 여성을 간신히 빼내고 한 시민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놀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차문 열고 시동은 제가 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차 들고 사람 빼내고. 시민들이 구조한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고 8살 어린이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건널목 앞에 박혀있던 안전말뚝이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불붙은 일본 불매운동. 7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7, 8, 9, 10, 11, 5달째인데요. 그런데 공짜 내복 준다는 유니클로의 꼼수 마케팅에 고객들이 몰렸다는군요. 며칠 전 11일 날만 해도 막대 과자 대신에 가래떡 먹자는 행사가 열릴 정도로 불매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공짜 앞에만 서면 신념은 왜 작아질까요? 신용식 기자입니다. 매장이 문을 열기가 무섭게 유리문 앞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유니클로가 인기 상품인 발열 내복 10만 장을 선착순에 한해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시작하자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몰린 겁니다. 아침에 오전 중에 좀 많이 오시거든요. 혜택 때 이제 받아보고 아무거나 하나만 구매하셔도 혜택 받아보고. 불과 500m 떨어진 곳의 한 매장은 문을 연 지 2시간 만에 아예 행사 상품이 동났습니다. 유니클로가 앞선 대대적 할인에도 매출이 오르지 않자 무리하게 공짜를 내세우면서까지 사실상 꼼수 마케팅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를 이제 진작시킬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10만 장이라고 하는 게 전체 유니클로의 뭐 판매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단등을 노릴 수 있는 일종의 꼼수라고. 유니클로의 마케팅을 두고 시민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감밖에 안 들어요. 공짜로 뿌린다 그래서 그걸 굳이 사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이례적인 행사로 반짝 매출 회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노조도 참석했습니다. 50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 삼성전자의 양대 노총 산하의 첫 번째 노조가 출범한 겁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한국노총 조합원들. 분쇄하자! 분쇄하자! 노동학법 분쇄하자! 투쟁!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직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소위 사용자 대항권을 핑계로 노조할 권리를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공식 출범한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도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경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동료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전자에 양대 노총사나 노조가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대략 500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오는 18일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서 선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 출범으로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수능 끝나고 첫 주말을 맞았지만 수험생들은 아직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논술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예년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술 시험을 치른 수험생 부담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박재환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첫 주말. 2만여 명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 논술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2시간 넘게 자녀를 기다리느라 학부모들이 고사장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자 아빠는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아들 고생 많이 했다. 수험생들은 후련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쓰고 싶은 말은 다 쓰고 나왔어요. 아직 좀 더 남아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끝나서 좋아요. 그냥 모의논술하고 비슷했던 정도? 이번 주말에만 전국 20개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다음 달 초까지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올해 수능이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위권 수험생들은 논술을 적절히 공략하며 정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좀 상향 지원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과목 간의 편차가 나지 않는 학생들,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편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부산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30분가량 지연되면서 철도를 이용해 시험장을 찾았던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에 대한 강력 대응 경고를 날렸지만 밤사이 경찰과 시위대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10여 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독일 유학생 2명도 체포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경찰이 있는 곳을 향해 불투석기를 쏩니다.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시위대에 대한 초강경 진압을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경찰과 시위대가 밤사이 또다시 충돌한 겁니다. 이번 충돌로 시위 참가자 1명이 머리에 벽돌을 맞는 등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위대는 어제 저녁부터 시내 도로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하며 교통운행을 막았는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have taken control of the campus and spent days and nights gathering objects for barricades, making petrol bombs and even practicing shooting arrows. The students, not violence. Everyone don't want to use violence. Actually, we feel very disappointed.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교환 학생으로 온 독일 학생 2명도 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불법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될 경우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무관용 방침을 엄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요, 무선 이어폰 많이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무선이 아주 대세입니다. 예. 조금 신기해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왜 귀에다 담배꽁초를 꽂고 다니지? 담배꽁초요. 요즘에는요, 전기차도 무선으로 충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요? 네. 편리하겠네요. 네, 이 소식은 차민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저마다 귀에 꽂고 있는 건 무선 이어폰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콩나물이냐 조롱받기도 했지만 편리함을 무기로 올해 판매량만 1억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짐 때문에 이게 줄이 좀 꼬이고 해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 가방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선을 쓰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에 집집마다를 넘어 방방마다 갖추고 있다는 공기청정기.
혼자 사는 박건홍 씨는 선이 없는 공기청정기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방이나 거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뭐 요리할 때 그리고 그 욕실 청소할 때도 저는 막 데려가거든요. 이동이 편해서 좋아요. 무선의 인기는 단순히 편리해서만은 아닙니다. 전기차를 제 위치에 주차만 하면 곧바로 충전되는 전기차 무선 충전기는 안전사고도 막아주고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에선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인데 플러그를 꽂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또 개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선 충전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 선으로부터의 해방. 무선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까지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3가지 소재 모두가 제한적이나마 수출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이 같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이동훈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액체 불화수소, 이른바 불산액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라는 일본 생산업체의 한국 수출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에 대해 서류 보완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앞서 수출 규제가 됐던 품목은 3가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쓰는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필수인 고순도 불화수소였습니다. 8월부터 9월에 걸쳐 액체 불화수소를 제외한 2개 품목들은 수출 승인이 이뤄졌지만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 허가 이유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수출 신청 심사 과정이 90일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길 경우 국제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시험 가동하며 국산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 협의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논란을 고려한 것 같다며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팀의 중심 선수이자 국가대표인 라거나와 이대성을 KCC로 트레이드한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KBL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대4 대형 트레이드 이후에 양 팀이 첫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KCC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라거나와 이대성이 친정팀이었던 울산을 찾았습니다. 양동근은 팀을 위해 헌신했던 옛 동료에게 꽃다발을 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훈훈했던 분위기는 경기가 시작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라거나는 전반에만 팀의 절반에 가까운 득점을 올리며 매서운 공격력을 뽐냈고 이대성은 양동근의 슛을 블록으로 막아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라거나는 26점, 17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이대성도 공격과 수비에서 팀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KCC가 모비스를 석점차로 물리치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천기범의 엘리웁 패스를 받은 미네라스가 강력한 투핸드 덩크슛을 꽂아 넣습니다. 수비수의 허를 찌르는 패스로 김준일의 득점을 돕는 천기범. 삼성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2위 전자랜드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늦가을 비 소식이 잦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제주 산지에 30에서 80mm, 전북과 경북 북부에 20에서 60mm로 가을비치고는 꽤 많겠는데요. 그 밖에 전남과 제주도는 10에서 40mm, 영동과 경북 남부, 경남에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밤부터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15도로 웃돌며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월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곳곳에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오늘 밤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도심 빌딩 앞이나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트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겠네요. 그러겠죠. 네. 산타 할아버지들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이들 선물 골라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근데 트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 트리에 풍요로움과 악기 방지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트리 얘기를 또 해보니까 이제 연말이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풍요롭게 연말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